네, 그래서 연결되는데 양해를 좀 구하는 것이 우리 밴드 동지 여러분은 35분밖에 없고 또 제가 이름을 해서 이재복 우리 홍보기획 담당하는 우리 이재복 씨가 카페에 올리는 회원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알리고자 하는 것은 다 알리기 위해서 올리지만 이 시간 제한이 밴드에 올리는데 10분이 넘으면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일기가 초과하면은 동영상이 올라가질 않아서 10분 이내로 딱딱딱 자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나가고 또 한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자, 시추에 관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시추 한 대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고, 시추를 잘못 선택하면 돈만 낭비고 아무런 효율을 없다고 얘기했죠. 제가 경험상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크로라 드릴입니다. 크로라 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감기입니다. 차감기. 근데 이 차감기에 영등포 중장비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알려줍니다. 영등포 중장비에 차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로라 드릴로 발파를 하기 위해서 발파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45도 각도까지 하늘부터 수직 45도 90도부터 45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게 직각이라고 하면 45도면 눈 위 있는 데까지도 뚫을 수 있는 자유자재로 뚫을 수 있는 차감기입니다. 이 차감기는 몇 메다까지 뚫을 수 있느냐? 용량마다 다른데 최소가 15m, 최대가 25m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비마다 달라요. 콤프레셔가 달려서 오래된 장비, 독일 장비는 하루에 빌리는데 180만 원이고 15m 이상을 관통을 못 합니다. 그리고 텐 장비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리벌버식으로 총알 집어넣듯이 탁탁탁 장착이 돼서 최고 18m까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돈을 노트 비용을 한 개당 15만 원씩만 더 주면 임대를 해서 25m까지 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절개도 많이 해보고 해봤지만 안 되니까 크로라 드릴, 그러니까 차감기, 영등포의 그 중장비에서 아무한테나 영등포 중장비 장비대회 업체한테 전화를 하면 펜 장비에 걸려있는 차감기 크로라 드릴, 안반 드릴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만 원. 그 다음에 구형 장비면 하루에 180만 원 합니다. 그러면 하루면 옮겨 다니면서 뭐 25m 같은 경우는 10개 10구멍 이상에서 8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저거 15m 같은 경우는 뭐 15개 13개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뚫을 수 있습니다. 그걸 뚫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순식간에. 케이싱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에어콤프는 4인치나 6인치 또는 8인치의 한마비트를 갖다가 안반을 빠야 되고 이런 힘을 또 공기 중에 올려야 되는데, 크로라드리는 최대가 3인치입니다. 3인치. 3인치면 4인치 미만인데 충분하게 우리가 카메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밑에 휘발유나 LPG 가스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서 관통시킨 게 묵현이 오리, 묵현 1위 에서 직접 뭐 권영애 부장님이나 김무웅 장군님이나 김국한 장군님, 이태호 씨, 김성식 씨가 관통을 했죠. 본부장으로서 각도를 딱 재가지고, 그리고 매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제가 시대에 크로라 드릴 갖고 했던 곳이 연천군 백항면 9mm하고 철원군 냉정리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냉정리. 거기에는 갱도가 이렇게 있다면, 갱도 위에 이 포커스가 있다면 관통을 시키지 않고 1m 정도를 띄어서 이렇게 한 구멍당 6구멍을 뚫었어요. 갱도가 여기 있다면 갱도 바로 옆에 벽에다가는 좀 깊게 팠죠. 좀 깊게. 관통을 안 시키고. 이거를 그대로 6개 구멍을 하나, 둘, 셋 해갖고 3, 6, 18, 18개. 그 다음 바깥에 나오는 것에서 또 출구에다가 18개를 뚫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최소한 20kg의 에밀라이트를 집어넣습니다.
북한 놈들은 지하에서 안포라는 폭약을 씁니다. 적붉은색이죠. 적색에 가깝고 약간 타면은 보라색 같이 변해요. 약간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안포 폭약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퍽 소리가 나지 않고 약간의 진동만 나고 연기만 올라와요. 이거를 뭐 개항역 바로 앞에서도 복목사하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비닐하우스 뜯어내는 곳에서도 확인을 했고. 자,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시추를 하려면 절개까지 하지 않고 시추로만 확인하려 그러면은 크루라 드릴이 낫다. 공격만 하려 그러면. 그런 다음에 확인돼서 나중에 추후 절개를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추를 하고 돈 들이고 절개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단 말이죠. 근데 지켜봐야 돼요. 며칠 동안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추로 관통을 하게 되면요. 시추로 관통을 하게 되면 요만한 동그란 통으로 막아요. 통으로. 예컨대 이렇습니다. 엘로드 탐사를 해가지고 광장이 나왔다. 그럼 광장에 나왔으면 넓을 거 아니냐. 넓은데 거기를 갖다가 양쪽 크로스바로 연결해갖고 양쪽에서 병력이 10명 내지 12명이 와서 메운다는 것은 시추하는 강화 속도하고 메우는 속도하고 언밸런스다. 자, 그 말이 맞습니다. 이치적으로. 근데 이창근 단장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개의 내려오는 것을 광장에 전부 다 메우지 않고 동그란 통.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기 동그란 통이 있죠? 이걸 갖다가 갱도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도 갱도고 여기도 갱도라면 여기에 고무 튜브가 있고 밑에도 고무 튜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통은 반원으로 잘라져 있고 이거를 갖다가 탁 밀착시키고 고무 튜브 폐타이어 뒤에 양쪽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갱도가 탁 갱도 천장하고 바닥이 밀착이 되고 요 부위에 들어가는 거죠. 시추구멍이. 그러면 여기서 물을 쏴요. 아니면 쇼트를 쳐요. 그러면 요 사이가 지나갈 때에 시추가 위에서 뭐가 오느냐? 양생 안 된 곤죽, 쇼크리트가 양생이 되지 않은 막 진흙 같은 거, 물 같은 거,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또 어떤 때는 물이 올라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시추를 우리가 개항의 작전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개항역 역전과 중간과 그 다음에 이 세 군데를 공략했는데 가운데에는 우리가 전보산 때 박는 그 오가를 불러서 뚫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거기 주변에 30년, 40년 사신 분들은 물이 없답니다. 물이 없어서 농수로를 갖다가 대서 논을 주고 밭을 주고 비닐하우스를 길러요. 거기에 시추를 여러 번 맡겼는데 물이 없다고 소문나는 곳입니다. 시추업자들도. 근데 우리가 전보산 때 오가로 뚫고 물이 용출이 돼요. 또 덮었어요. 덮었는데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죠. 물이 꿀락꿀락꿀락 위로 무슨 폭포수 올라오듯이 용출이 됐어요. 뚫은 구멍에 전부 다. 처음엔 안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천정에 삐그덕삐덕 소리가 갖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더 해봐라. 그리고 장비 부러진 한 있어도 내 장비 고쳐줄 테니까 해봐라.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의아해갖고 계속 누르면서 뚫은 거예요. 한 2, 30분을. 그러더니 뚫고 나서 물이 용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첫 구멍 두 번째는 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첫 구멍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섯 번째 거까지 다 물이 용출이 됐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지역에 인천에 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강과 파세대 또는 단층대가 연결되어 있어서 지하수가 건수가 연결이 됐다고 손 쳐보자고요. 그러면 시추공해는 자연 수위의 시추공에 물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추공에 바로 옆에 뚫었거나 바로 뒤에서 뚫어서 물이 나온다면 하루만 지나면 또는 12시간만 지나면 자연 수위가 맞춰집니다. 이쪽 구멍 뚫은 것이 3m 밑부터
물이 있다 그러면 이쪽 궤도 약 3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cm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물이 올라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물이 용출이 돼요? 어떤 압에 의해서? 이건 지하에서 수맥을 차단하고 터트리고 수맥을 물기를 돌려서 완전히 폐쇄해갖고 그쪽으로 물이 흐르게끔 하지 않은 한 물이 용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성암지대에는 절대로 5cm 이상의 크랙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성암지대에는. 그럼 어디서부터 변성암이냐? 영종도, 용유도부터, 용유도부터 포천, 연천까지가 변성암지대입니다. 철원 넘어서는 곰보석이 나와요. 밑에 왜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돌 하루방 만드는 곰보석들 있죠? 그런 돌들이 용암 돌들이 나옵니다. 그런 돌이 나온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동굴이나 큰 자연동의 동굴이 없습니다. 석회암 동굴이라는 것은 표고 위에 있습니다. 해저 동굴은 바다 밑에 있고 얼음 동굴은 뭐 그린랜드나 얼음지대에 있던 빙하시대 때 만들어 놓은 동굴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징후가 맞다. 그리고 시추공을 뚫으면 땅굴이 있다 그러면 시추공마다 수위가 다 달라요. 어느 때는 이상하게 물이 용출되고 어느 때는 바로 옆에 뚫는데 물이 수위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데도 수위가 안 맞고, 전체의 시추공업 구멍은 1m, 2m, 3m 몇 m 뚫었을 때 물이 나온다면 자연 수위로 올라옵니다. 장면 수위라고 그러죠. 장면 수위, 표장면 수위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안은 바다는 1일 2교대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깊게는 12m에서 7m까지 나옵니다. 조수간만. 그러니까 뭐냐면 빠질 때 물 심도하고 만수가 됐을 때 이 조수간마가 2차 2번씩 일어난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어느 구멍에 구멍을 뚫어도 조수관만에 대한 해발 높이로서 해수면 높이 유지까지 어떤 시추공은 표면 장력으로 시추공 위에 똑같이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 물을 뒤집고 용출이 돼서 막 분수처럼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창근입니다.